안녕하십니까, 최영광입니다. 제 브로셔를 한번 꺼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브로셔에는 한 페이지 넘기면 컨텐츠가 있는데 목차 적혀 있는 부분을 보시면 고등과정에서의 영어, 그 영어 학습 전략, 그 다음에 제 수업 시스템, 수능적 접근 및 시기별 학습, 이렇게 이제 자세한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한 페이지씩 넘겨서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부는 부모님들 경험하셨겠지만 또 아이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결정적 시기가 있죠. 그 결정적 시기는 놓치면 백업을 해야 되는 고통이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죠. 근데 이제 늘 지나와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만 내가 아닌 아이, 타인에게서 그 결정적 시기가 우리가 보인다면 안달이 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해주는 대로 아이가 따라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잘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알고 또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걸 알고 객관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유도를 해주면 가장 좋죠. 그래서 그 결정적 시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지금 3학년이지만 1년 전 무엇을 했으면 좋았나? 물론 그것을 그때 못했다 하더라도 커버 못하는 건 아니죠. 이상적인 어떤 결정적 시기로 설명을 드리면 2학년의 여름방학쯤 되면 고등과정의 단어나 중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들을 1년 동안 막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계속 노출은 시키고 암기를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의 힘으로 누적을 시켜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극박하게 외워야 되니까. 또 두 번째는 글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아서 자기가 읽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읽게 유도하거나 같이 읽거나 뭐 사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등등을 해서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 좀 딱딱한 글 있죠. 딱딱한 글들의 영어 같은 경우는 짧은 글들을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 수준 되는 글들 있죠. 그것만으로 공부하기 좀 그렇고 노출을 시켜서 적응하는 시기가 한 1년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3의 겨울방학, 이제 기말고사가 와 있는 상황인데 중학교 3학년 고 중3의 여름방학부터 고1 들어가는 겨울방학 때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달려들어 막 고1, 고2 모의고사를 풀고 막 문제를 막 그 양치기 그러면서 막 푸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것을 소화해낼, 근데 결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고1 되면 우리 아이가 영어의 관점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죠? 첫 중간고사. 중간고사 점수가 얘가 도대체 몇 등급이 나올까 궁금하시죠? 또는 고1 모의고사 치고 고2, 고3 이렇게 올라갈 때 수능 점수가 과연 몇 점, 몇 등급이 나올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문제 풀게 시키고 고등과정의 수업에 넣고 이렇게 빠르신 어머니, 부모님들 그렇게 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 과정입니다. 그 준비 과정이 뭐냐면 고1 때는 막 들어가 버리면 중간고사 대비, 잠깐 쉬었다 기말고사 대비, 여름방학 짧게 3, 4주 특강들을 듣다가 2학기 고1의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숨가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이나 지문을 보아야 하는 바른 글 읽기에 대한 훈련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했던 영어 공부하는, 내신 공부하는 방식대로 그냥 가버리거든요. 고1 때까지 가버려요. 그게 뭐냐면 중1, 2, 중3 때 내신 대비는 부모님들 아시죠? 교과서 2개 과나 3개 과 정도의 외부 지문 해봤자
두세 개 정도의 외부 지문으로 그냥 시험 칩니다. 그러면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 수준에서 그 양이 많나요? 적나요? 대부분 많지 않다고 느껴요. 그럼 보세요. 지문의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럼 그 지문의 양이 많지 않은 지문에서 시험이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논리적으로 주제문은 이거야. 이렇게 분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쉽다고 느낄 수 있어요. 교과서 지문들을. 그래서 암기를 합니다. 몸을 쫙 쓰거나 입으로 막 구두로 외워서 암기를 하죠. 그리고 시험 쳐요. 에이!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고1 내신 시험 칠 때도 오는데 학교마다 다르겠으나 빡빡한 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를 이제 중간 지점 딱 잘라서 보면 앞으로 갈수록 모의고사 지문이 20개, 한 회가 다 들어가거나 또는 거기에 외부 지문이 들어가서 많은 학교는 교과서 2개 지문 합쳐서 대략 한 30여 개 이상 정도의 지문을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쳤던 양의 한 과장하면 한 7, 8배가 됩니다. 지문의 진하기, 그러니까 어렵기도 물론 어렵죠. 훨씬 어렵습니다. 영어를 썩 잘하는 친구들 빼고 썩 잘하는 애들은 그조차 외우기 감당이 되니까 외웁니다. 그러면 고2 가면 어떡할 거고 고3 가면 어떡할 겁니까? 지문이 점점 어려워지고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요 들어가기 전에 너무 진부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 바른 영어 글읽기를 해야 됩니다. 쉽고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면 바른 글읽기가 뭐냐면 영어는 국어처럼 긴 장문들이 없습니다. 장문이 모의고사 있어봤자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잘 않고요. 대부분 하나의 단락.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단락에 한 문제가 주릅니다. 근데 하나의 단락에 문장이 몇 개냐면 많아도 7개입니다. 보통 6개, 5개로 문장 개수가 작으면 문장이 늘어나겠죠.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7개 정도 되는 문장에서 단락에서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중학교 때처럼 읽을 때 자, 주제 찾아봐라. 그럼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습니다. 그죠? 선택지를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딱 봤는데 나머지는 아닌 게 확실한데 2개 정도가 헷갈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읽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뭐 있어? 1번 이렇게 고르죠. 그리고 딱 맞춰봐서 맞아. 채점인데 맞습니다. 그럼 맞는 거 잘 읽었습니다. 근데 틀려요. 2번이 답입니다. 그럼 오답을 하겠죠? 오답을 합니다. 그러면 쭉 읽다가 2개를 고민하다가 1번을 골랐기 때문에 이 틀린 친구는 2번이 답인 것은 내가 실수한 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처음 읽었던 그대로에서 요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찾아서 오답을 하지요. 그런데 실수라고 인식하고 답을 안 상태에서 이렇게 찍고 넘어가죠. 이제 답이 근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아이가 뭘 안 했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선택지가 없다고 했을 때 이 글의 주제를 찾아라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쭉 읽고서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거는 어떤 아는데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데 정확하게 말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선택지가 있어야 그거대로 답을 찾거든요. 전체 내용은 어렴풋이 아는데 주제는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학교 내신은 이 지문에서 선택지를 굉장히 헷갈리게 냅니다. 그러면 주제 문제를 틀려요. 주제 문제를 왜 틀리냐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관식으로
주제 찾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발음 글읽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읽는 양을 제한시켜서 핵심어를 찾게 해야 합니다. 첫 두 문장, 세 문장에서 아이들한테 뭘 시켜야 되냐면요. 뒤로 쭉 읽어 내려가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이 되는 핵심 단어가 있느냐입니다. 물론 쉬운 지문은 똑같은 단어로 그대로 쓰겠지만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중심어를 바꾸어 쓰기로 쓰겠죠.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쭉 읽을 때는 얘가 같은 단어인지 모르다가 한정을 제한을 두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소재가 있으면 찾아보라 해놓고 그것과 같은 표현 바꾸어 쓰가 있느냐 찾아보아라 하면 그때 찾습니다. 그래서 요거 찾기 연습을 해 줘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중심어가 찾아졌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이 핵심 소재를 가지고서 그 소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찾아보세요 하면 또 막 읽겠죠. 그럼 그것도 역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에서 요 중심 소재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혹시 있느냐?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혹시 반복이 되느냐? 또는 그 말하고자 하는 바로 사례를 들고 있느냐를 찾게 하는 거죠. 이게 바른 글읽기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쭉 전체를 읽고서 머리에서 조합을 하게 하지 않고 텍스트 안에서 중심 소재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시하게 해서 그게 왜 중심 소재인지를 바꾸어 쓰기 쓴 단어들 찾아가면서 이렇게 반복이 되어 쓰는 중심 소재이며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해놓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이 요 단어와 요 단어와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로 읽게 시키는 연습을 무한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천천히 시험 칠 때 이렇게 읽지 않고 저랑 같이 연습을 했지만 이게 10개, 20개, 30개, 뭐 40개, 50개 쭉 넘어가면 아이들 머릿속에 저절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글을 읽을 때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장 기본적인 논리로 전개되는 것만 하나만 말씀드렸어요. 패턴 하나만. 그럼 아이들이 읽을 때 쭉 읽지 않죠. 100개, 200개 연습을 했을 때 아이들은 저절로 처음에 뭘 말하는 거지를 물음표를 던지면서 읽게 됩니다. 요게 바른 글읽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논리입니다. 논리. 이걸 수능 고3이 되면 수능 수업 때 논리 독해라고 하지만 이게 기본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1, 2 때 특히 고1 들어가기 전에 중3의 겨울방학 전까지는 이걸 맛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신 들어가기 전에 이 지문을 막 외우어서 어떤 내용 이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 소재에 말하고자 하는 바의 주제문을 찾았으면 그 소재와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들의 표시를 뼈대를 먼저 이렇게 잡고 요 뼈대는 학교 선생님들이 빈칸 추론, 대입학, 그리고 어휘 문제, 그 순서 문제로 내는 것에 대비가 충분히 됩니다. 다 외우지 않아도.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문장들 해석해 나갈 때 근데 저랑 같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글을 읽었으나 단어를 몰라서 또는 특정 문장의 그 구나 절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그 이유는 해석에 필요한 문법이나 단어를 몰라서죠. 거기에 요게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얘와 얘가 5대5로 가야 됩니다. 물론 영어 실력이 너무 준비가 안 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크리티컬 포인트, 중요한 결정적 시기 중2 때 단어나 문법에 조금 노출이 안 돼서 올라온 친구들은 이 비중을 더 키워야겠죠. 그리고 고2, 3 올라갈수록 얘가 점점 커지면서 얘는 점점 줄어들게 돼요. 시간 투자가. 근데 그때까지도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 그때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3이 되면 앞에서 끌어가는 말은 이해가 되어야 하고 마차는 얘입니다. 지금 현재는
말과 마차가 5대5로 계속 가는데 아직 이걸 경험 많이 못한 친구들인 중3 아이들은 지금부터 수업을 이 방향으로 잡고 바른 글읽기가 무엇인지를 지문 볼 때마다 아주 그냥 몸에 배인 것처럼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쉬운 글로부터 시작해서 고2, 고3의 지문 아주 딱딱한 글에서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제 수업의 고1, 2, 3의 로드맵 기본입니다. 기본. 두 번째는 이제 문법 수업이 특강으로 겨울방학에 있는데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제 교재에 녹아져 있고 수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중학교 다니던 중학교 다니는 학원에서 내신 대비하다가 고1 때까지 중학생들을 많이 보유하다 고1 때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영어 학원, 전문 학원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서의 대부분의 내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을 그냥 외웁니다. 외워도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고2, 3 갈 때까지도 그 상태에서 갑자기 2학년, 3학년 때 그 어려운 지문으로 이렇게 논리 훈련하다 안 됩니다. 단어를 너무 많이 모르고 해석돼 안 되는 문장이 너무 많은 거에서 논리 훈련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로 말씀드렸던 것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1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늦어도 겨울방학 시기 전까지는 이런 맛보기의 경험치가 누적으로 쌓여서 50개, 100개, 200개, 300개 지문들을 보면서 논리 훈련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제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해서 제 메인, 주력인 그 포인트, 학습의 포인트만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또 다른 기회에 자세한 설명들은 문법 이런 것들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강의의 수업의 시간은 금요일 날 이제 깔리게 됩니다. 겨울방학이 들어가는 12월 말부터는 문법 특강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 특강도 중위권 친구들은 꼭 듣기를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저녁에 있는 정규반, 심화반 수업에서는 요 논리 훈련을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되게 어려운 수업은 아닙니다. 괜히 굉장히 어려운 수업 아닌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지문에서 먼저 바른 글읽기 뼈대 잡는 연습을 하고 그게 훈련이 돼서 많이 노출된 같이 아이들하고 노출시켜 놓고 고2 지문, 고3 지문들을 쭉쭉 올라가면서 강화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학습하는 어떤 욕구만 있다면 우리 학생들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원과 그리고 저에게 학원을 통한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맡겨주시면 겨울방학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